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철원 유센터에 있는 상담 선생님이에요. 오랜만에 학교를 온 친구도 있고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학교에 와서 친구를 만나니까 반갑고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오늘 수업 제목도 함께하는 우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할 내용을 살펴볼까요? 요즘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 이럴 때 우리들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한 신호는 어떤 것인지,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사방에서 위험이 느껴질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왜 하필 이럴 때 코로나야? 나는 운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가 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세상은 너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코로나 생각만 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산만한 행동을 하거나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모두가 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우리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 반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을 안심시키는 방법은 언제 사용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재미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를 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불안하고 힘들 때를 10점이라고 봤을 때 대략 6점 이상일 때 지금부터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도움이 돼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걸 듣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처럼 오른손은 왼쪽 겨드랑이 밑에, 왼손은 오른쪽 팔 위에 올려놔도 되고요.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처럼 오른손은 배 위에, 왼손은 가슴 위에 올려놔도 돼요. 이런 자세로 잠깐 머물러 있는 것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심장 그림이 있죠? 우리가 두근두근 할 때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해볼게요. 자기 몸에 풍선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눈을 살포시 감고 풍선이 부풀어 올랐다, 작아졌다 하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눈을 살포시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네, 잘했어요. 이거를 2분에서 5분 정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해볼게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눈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눈에 뭐가 보이나요? 자기가 보는 것 중에서 기분 좋은 것이 보인다면 거기에 잠깐 머물러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주변에서 나는 향기에 집중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향기가 느껴지나요? 그러면 그 향기를 좀 더 맡아도 돼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어도 돼요. 물론 음악도 괜찮고요. 혹시 자기만의 애착 인형이 있다면 그 애착 인형을 꼭 안아줘도 좋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또 다른 방법은 일명 나만의 아지트 찾기가 있어요. 아지트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언젠가 여행했던 장소일 수도 있어요. 나만의 아지트를 찾는 것도 그 자체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보이는 글자를 거꾸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힘든 마음이 올라왔을 때 하나의 문장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어일, 로꾸꺼를 작을. 이것처럼 힘든 마음이 올라올 때 문장을 거꾸로 읽는 것도 쉬운 방법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했을 때 좋은 활동이라면 다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나를 해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활동은 안 되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특히 수면이 부족한 것은 주의를 해야 돼요. 지금은 다른 때와 좀 다른 시기이니까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까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말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요? 예를 들어 친구가 기침을 할 때 코로나다! 코로나 환자야! 우리 모두 피하자! 너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코로나 걸리겠어! 내 옆에 오지 마! 너 땡땡 동네 살지? 그 동네에서 확진자 나왔잖아. 너랑 놀기 싫어. 야, 너만 힘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버해? 이런 말들은 친구들은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걸 듣는 친구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친구에게 상처가 되니까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럼 친구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친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하면서 친구한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친구에게 친구야, 지금 우리 잘하고 있어. 함께 노력하자.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말이 도움이 돼요. 네 잘못이 아니야. 서로 조심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처럼 누구를 탓하는 말보다는 서로 함께 노력하자고 응원해 주세요. 따뜻한 관심의 말, 응원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도 돌보고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힘들다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학교에 너무 가기 싫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서운 꿈을 꿀 것 같아서 잠도 못 자겠어요. 코로나 생각만 계속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서 게임만 계속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반응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꼭 요청해야 해요. 근데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선생님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주변에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선생님도 괜찮고 부모님도 괜찮아요. 어른들에게 지금 힘든 마음을 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있어요. 위클래스에는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상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학교에 위클래스가 없는 학교는요, 지역마다 위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위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요. 위스쿨이나 사임당 교육원 같은 곳도 있어요. 그 밖에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이 있어요. 잘 때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곳으로 연락하세요. 우리는 지금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활동하지도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과 답답함을 견디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영웅들이에요. 하루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강도 행복창